에? 야, 말 같지도 않은 얘기를 너무 많이 해서 열받습니다. 제가 사실은 그런 얘기들을 하는 사람들 보면 너무 열받는 거예요. 예. 아, 밥상에 고기 반찬 없으면 밥 안 드세요. 아우, 저는 그냥 아무거나 다 먹어. 저는 밥에 밥 투정을 하지 않습니다. 밥 투정을 하지 않고요. 복돌이님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멸공입니다. 멸공. 윤석열 대통령이 너무 야위였고 정말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했는데 왜 계엄령을 선포한 대통령을 즉시 이렇게 탄핵을 시키고 파면을 시키고 감옥에 구속까지 했는지 저는 지금도 이해가 안 가요. 아니 왜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했는데 그거를 그렇게 못 살게 구는 건지 참 저는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저는. 법 왜곡죄라는 게 있습니다. 법 왜곡죄. 아니 저는 처음 들어봤어요. 법 왜곡죄? 참나 씨. 뭐 내란 재판부에 모자라서 법 왜곡죄를 만든대요. 이게 뭐예요? 결국에는 민주당의 그 추미애랑 전현이랑 몇몇 그 국회의원들이 어떻게든 서울시장 한번 해볼까, 경기도지사 한번 해볼까 하고 계속 또 아니면 장관 자리 한번 얻어보려고 계속 밑에서 펌프질 하는데 결국엔 이재명 대통령은 절대 이런 사람들 한 자리 주지 않습니다. 왜? 내 사람이 아니거든. 정청래도 내 사람이 아니잖아요. 정청래 과거에 유튜브 방송 한번 한 거 보셨나요? 난 이재명 싫어. 난 얼굴만 봐도 싫어. 이재명 정말 싫어. 근데 우리 당 사람이야. 근데 나는 싫어. 그 얘기를 직접 했어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의 권력이 있으니까 뭐라 그래요? 이재명 대통령 면전에다가 조이대가 감히 헛소리를 해? 라고 아주 그냥 이재명 대통령 치하하더라고요. 정청래가. 근데 그거 믿을 수 없습니다. 믿을 수 없어요. 조이대가 이재명 대통령 면전에서 뻔뻔하게 시위를 하냐? 3심제도 아니면 안 된다. 4심제도는 안 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는지 사법개혁을 요구를 했는데 거기에 뻔뻔하게 대화를 했다라고 했지만 결국에는 정청래의 과거의 한 말은 절대 잊지 않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사람인데 저 사람이 과거에 나를 어떻게 했어? 지금 너 권력 받고 있잖아. 너 권력 때문에 네가 나를 이런 모양을 하는데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데 너 요번에 내가 해외 나가니까 표를 1인 1표제 만들어갖고 네가 다음 대표에 또 나가려고 그래? 이것들 봐라. 그래 결국에는 밑작업 해가지고 부결시켰잖아요. 결국에는 정청래 대표는 이제 이번에 끝날 거고 코딱지가 이제 들어가야죠. 코딱지가 법 왜곡죄라는 게 참 처음 들어봅니다. 저도. 그리고 다들 얘네들 하는 얘기는 과거에 별소리 다 해놓고 이제부터 새롭게 시작한대다. 새롭게. 아니 과거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과거 있는 사람이 지금에 있는 거지. 근데 하여튼 독특하게 이 사람들은 과거는 다 과거래. 지금부터 새롭게 하겠대. 아니 그러면 사람 죽인 사람도 그냥 죽인 거는 죽인 거고 새롭게 안 죽인 걸로 하면 되잖아. 그게 맞나요? 과거가 있으니까 현재가 있는 거예요. 근데 호주 출장 가서 밤마다 술판 버리고 음주 폭언한 그 전주시장 뉴스가 나왔네요. 어떻게 나왔어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짠. 단독. 호주 출장 내내 밤마다 술판, 음주, 운전, 전주시장 또 논란. 이게 뭐예요? 전주시장이 어디예요? 전라도잖아요. 전라도. 이 사람은 술주정에 했는데 이 사람은 까딱 없어. 까딱 없어. 까딱 없네. 에? 이 사람은 과거부터 술 타령만 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 민주당 사람이요. 우리는 우리끼리야. 우리는 우리끼리니까 아유 우리끼리는 괜찮아. 그게 맞나요? 우리끼리니까 괜찮대. 네? 그 다음에 또 못 떴어요? 이거 한번 보세요. 이거. 김현지? 난 유탄 맞은 것이래. 김남국 누나 동생 한 사이 아니래. 김남국하고 누나 동생 하는 사이가 아니래요. 아니 여러분들은 김현지의 육성을 들어보셨나요? 육성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봤잖아. 아니 김남국이하고 누나 동생 하는 사이가 아니래. 아니 근데 김남국이는 왜 누나라 그랬어요?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 거예요? 김남국 말이 맞아요? 김현지 말이 맞아요? 아니 김현지는 내가 다 니하고 가는 어디 누나 동생 사이냐? 이것들이 말이야 나의 최고 존엄을 누나로 치부하냐? 왜 이재명한테 형이라 그러지?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김현지가 누나 깝치지 말라. 근데 미안하지만 이것도 떴어요. 봐봐요. 뭐라고 떴어요? 박지원, 김현지, 박지원이 뭐라 그랬어요? 형 누나 부르는 거는 우리 민주당의 언어 풍토래. 박지원이는. 아니 박지원이 뭐라 그랬어요? 김현지 야 너 똑똑하니까 김현지 국회에 나와라고 했던 사람 아니에요? 나이 80 넘어서 치매도 아니고. 아 정말 오늘 아유 고맙습니다. 예. 아유 그래서 박지원 말이 맞는 거예요? 김현지 말이 맞는 거예요? 도대체 박지원은 뭐 형 누나 동생 하는 사이가 언어 풍토래 민주당에. 와 그러면 이재명한테도 형 뭐 좀 해줘 뭐 그렇게 하나 보죠? 아니 이 김현지라는 사람 육성 한번 못 들어봐요. 육성 한번 못 들어봐. 아 정말 귤 좀 먹겠습니다. 귤. 전 내일 쉬어요. 내일 쉬어. 내일 아침에 일찍 일찍 한 7시쯤에 일어나야죠. 내일은 좀 한 2시간 더 자고 5시에 일어나는데 7시에 일어나서 가평 갑니다. 가평. 문화일보에 이렇게 떴어요. 홍준표가 아직 대한민국 좌파보다 우파가 많다. 네, 맞죠. 당연히 우파가 많죠. 근데 좌파가 많은 줄 알고 뭐 방송에서 뭐 우파 극우들 난리친다는데 대한민국은 원래 보수 우파 대통령 우파의 나라잖아요. 자유민주주의의 나라잖아. 근데 좌파는 소수잖아요. 소수. 근데 그 소수가 대통령 됐다고. 이재명 대통령도 좌파가 아니에요. 좌파가 아니에요. 본인이 보수라고 얘기했어요. 본인이. 좌파. 또 있어요. 또. 이게 뭐예요? 12월 3일 내란에 가담한 공무원들 자수하면 책임들. 아니 간첩 자수하는 거는 내가 들어봤는데 공무원들한테 자수하래. 공무원들한테. 에? 지금 이런 세상이에요. 공무원들한테 자수하래. 공무원들한테. 아니 공무원한테 자수를 하래. 막 미치겠어. 에? 2대12 뉴스인데 아니 12월 3일 가담 공무원한테 자수를 하면 책임을 덜어준다? 와 진짜 우리나라 간첩한테 자수하라는 소리는 들어봤어도 공무원한테 엘리트 공무원한테 자수해. 그러면 찍히는 거예요. 자수하는 순간 찍히는 거예요. 이런 세상이에요 지금. 1인 독재 체제에서의 발생하는 하나의 사건이죠. 첫 번째가 뭐예요? 중대재해 발생하니까 야 산업 현장에서 사람이 죽으면 다 나한테 보고해. 예? 다 나한테 보고해. 나한테 보고해 그랬잖아요. 예? 아니 중대재해가 발생했다고 나한테 보고하라는 게 그러면 밑에 있는 장관들은 뭐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 있었어요? 백경정이라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백경정. 백혜령이라는 사람. 마약 사건 백경정한테 맡겨라. 그래서 백경정이라는 사람을 또 보냈잖아요. 저기 북부 지원인가 어디로. 정말 안타깝습니다. 저는 이런 걸 보고 우리 국민의 힘에 있는 사람들이 좀 각성했으면 좋겠는데. 이거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불합리한 명령은 따르지 않아도 된다고? 군 혼란이 커진다. 아니, 내란 사건으로 완전히 세상이 바뀌는 것 같아. 예? 아니, 불합리한지 합리한 적당한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권력만 세지는 거야. 말 안 들으면 다 죽여버린다. 참, 그렇죠. 그런 사람들한테 대통령이 한 명 한 명 찍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대통령의 그릇이 아니라 그냥 시장 정도, 성남시장 정도의 그릇이어야 되는데 조금은 아쉽다 이거예요. 저는 그게 아쉬운 거죠. 저는, 네? 저는 그게 아쉽습니다. 네. 그리고 이건 어쨌건데 이렇게 문구가 이렇게 써요. 대통령실 대변인 김남국 비서실장이 눈물 쏙 빠지게 경고해. 아니 뭐 아니 뭐 잘못하니까 눈물 쏙 빼게 경고. 야, 이 문구가 아부성 문구잖아요. 그러면 국민들이 그래 눈물 좀 쪽 빼주고 다시 써. 그거 정말 이런 말이 저는 좀 안타깝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3차 기소를 또 한다고 하는데 그 내용은 윤석열 대통령이 한덕수 총리 재판에 가서 위증을 해서 추가로 기소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한 거를 한덕수가 주관해서 했다. 그렇게 한덕수는 또 치부려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그걸 따랐다. 그러니 위헌이다. 그래서 또 위증 혐의로 추가로 기소를 한대요, 이번에. 정말 그게 맞는 건지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도 이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아. 근데 요즘 구독자가 많이 줄었어요. 구독자가 많이 줄고 오늘 뭔가가 그 계획이 잘못됐는지 또 이 3명밖에 안 오시네. 우리 참참님만 고생하시는 것 같아서. 인천 기계제조회사에서 감전사고 60대 2명이 중상을 입었는데요. 요것도 중대재해입니다. 중대재해예요. 이것도 중대재해. 정말 세상이 이렇게 어지럽더라고요. 세상이 이렇게 어지러운데 참 어떻게 살아야 될지 걱정이긴 하고 그래요. 이게 이거예요. 이게 그 얘기입니다. 북한의 김정은이는 뭐라고 썼어요? 온실채소 죽으면 간부들 죽인다는 얘기예요.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지금 현직 대통령도 내가 왕인데 내 앞에서 그냥 다 때려 죽이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즘은 너무 무섭기도 하고요. 근데 어제 유튜브 대박이 터졌어요. 제가 우리 참참님 어제 유튜브 구독자분이 10,000명이 늘었어요. 10,000명.
고무적이에요, 고무적. 이틀 사이에 10,000명이 늘었으니 뭐 이거 제가 큰 절을 해야 될 것 같아. 귤이 참 맛있네요. 귤이 맛있어요. 그래서 저는 정청래도 싫고 조국도 싫고 그 민주당에도 이제 주류가 있고 비주류가 있는 것 같죠. 국회의원이 민주당에 170명이나 되잖아요. 여러분들 170명이나 돼 국회의원이. 근데 언론에 나오는 국회의원들 보면 몇 명 되지도 않고 맨날 앞잡이 노릇만 하는데, 여러분들 김병주 그분 이재명 대통령 밑에 못 살아남을 사람이에요. 레벨이 틀린 사람들이잖아. 그죠? 김남국 정도 돼야 이재명 밑에서 딸랑딸랑 대면서 형 그럴 거 아니야? 재명이 형 왜 형 동생 하는 사이인데 뭐 재명이 형 대통령 됐잖아. 나도 좀 좋은 자리 한번 줘. 그래가지고 뭐 사이버 뭐 비서관인가 뭐 했는데 결국 또 잘렸어.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1월 18일 날 석방이 돼서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으면 대한민국이 또 새로운 세상이 될 것 같은데, 반대로 이재명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을 뒷배 찾아서 평균 1000분 이상 눌러주시고 댓글도 100분 정도 되니 구독자분이 많이 늘어나요. 맞아요. 어제 너무 고무적이야. 너무 많이 구독을 눌러주시고 해서 역시 제가 이제 65,000명인데 제가 유튜브 라이브는 3명이지만 유튜브 라이브는 3명, 4명이지만 구독자는 65,000명. 그 중에 60대 이상 여성분이 60%, 60대 이상 여성분이 60%, 또 60세 이상 남성분이 40%, 그리고 60대 이상이 전체의 80%. 제가 내일은 꽃별님이 오시나 모르겠지만 내일 제가 주말주택에 가서 산에 가서 나무도 자르고 엔진톱 갖고 가고 6개월 사이에 엄청 늘어났어요. 제가 8월 달에 이제 폭발하기 시작했어요. 8월 달에 뭐 6,000명, 7,000명에서 막 8월 달에 뭐 10,000명, 12,000명, 30,000명, 40,000명, 50,000명, 60,000명까지 지금 8, 9, 10, 11, 12, 5개월 동안 이렇게 늘어난 거예요. 너무 고무적이고요. 그래도 내년에는 10만 명을 목표로 해서 열심히 쇼츠도 찍고, 쇼츠는 뭐 한 5분 정도면 뭐 충분히 되니까 하여튼 좋습니다. 그리고 라이브가 이렇게 좀 활성화가 안 되는 건지 점점 잘 안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전환길 강사는 한 10,000명 정도 항상 뜨는 것 같고, 채국튜브도 뭐 1,000명 정도 되는 것 같고, 제가 보는 것 중에. 그 다음에 한백산 도깨비라는 사람을 제가 가끔 보는데, 저기 삼척에 뭐 그 굴비 할아버지 이렇게 많이 찍고 하는 그 택시기사분이 구독자가 30만 명이 돼요. 30만 명 되는데 구독자가 라이브 하는데 뭐 그 사람은 그냥 어머니 모시고 밥 해먹는 거 하는데 아주 소박한 그거를 하는데도 한 1,000명 이상 나오더라고요. 근데 뭐 또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좋게 뜨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빨리 윤석열 대통령이 1월 18일 전에 제발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뭐 제가 있다 없다를 떠나서 어차피 재판 중이니까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게끔 해서, 그러면 이 또한 시간이 갈 거 아니에요. 뭐 1심, 2심, 3심까지 가면 뭐 한 3년, 4년, 5년 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도 바로 뭐 2년 지나면 바로 레임덕 올 거고, 그러면 진실은 나올 겁니다. 진실이 나왔을 때 과연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한 거를 정말 내란몰이에서 정권을 뺏어온 사람들의 죄는 없었는가? 물어봐야죠. 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과거의 행적들은 다 기록에 남았습니다. 근데 과거는 다 있고 새로운 대한민국? 그거 없어요. 방송 시간이 많으면 구독자 수가 더 늘어나는 것 같아요. 방송 시간을 길게 해야 돼요? 한 2시간씩? 2시간씩 해야 될까요? 2시간씩 해야 되나? 그러니까 방송 시간이 길면 구독자 수가 늘어난다는 표현인지, 그러니까 한 2시간씩은 해야 되겠나 봐. 2시간씩.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더 늘어나는 경향이 있었죠. 저도 거의 끝날 때 되면 막 들어오시니까. 그게 맞는 건지. 근데 이제 한계가 있으니까, 저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이제 14개월 남았죠. 14개월. 직장생활 14개월. 방장님은 시간 내기가 힘들죠. 맞아요. 왜냐하면 저는 하루 종일 뭐 라이브 할 수는 없잖아요. 직장을 다니고 있어서. 왜냐하면 8시에서 하는 것도 8시 반으로 늦춘 이유가 시간이 부족해요. 아침에 저녁에 퇴근해서 이루리님 오셨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퇴근해서 씻고 뭐 밥 먹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금방 시간이 가요. 그럼 8시간 막 보채거든. 그래서 8시 반으로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시간이 줄어든 거예요. 8시 하면 뭐 좀 여유가 있었는데. 그래서 고민을 합니다. 고민. 이루리님 멸공입니다. 멸공. 반갑습니다. 제가 그래서 시간을 한 2시간씩 했으면 좋겠는데. 맞아요. 김학철이라는 사람이 그 방송인 있죠? 그 배우 김학철. 그분은 핸드폰을 들고 다니면서 움직이는 라이브더라고요. 움직이는 라이브. 와, 그 정도는 해야 되는데 저는 아직까지 직장을 다니고 있으니까 낮에는 제약이 있어요. 낮에는 사실. 사업 잘 되시나요? 좀 날씨가 너무 추워서 일하기도 어려워요. 봐봐 이거. 오늘도 인천 폐기물 처리 업체에서 추락 사고가 나서 60대 작업자가 10m 아래로 떨어져서 숨졌대요. 이거 대통령한테 직보했겠죠? 작업장에서 떨어져 죽었으니까. 근데 뭐 요즘 하도 사람들이 많이 죽으니까 이재명 대통령도 바쁠 것 같아. 예? 근데 저는 지금도 산업 현장에서 사망사고 났다고 대통령한테 직보를, 이거는 노동부 장관 뭐 하는 거예요? 노조위원장 출신 그 양반은 뭐 탱자 뭐 놀기만 하면 돼. 뭐 중대재해 사고 나면 직보만 하면 되니까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노동부 장관을 갈궈야지 대통령이. 노동부 장관 뭐해? 야, 너 사업재해 안 발생하지 않게 해야 되는데, 그 노동부 장관은 허수아비인가? 이 현직 대통령이 좀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운 거예요. 예. 있겠죠. 직보하기 지금도 중대재해 관련해서 계속 목소리가 나와요. 실제로. 지금도.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은 뭐 이런 것까지 계속하냐? 내가 한번 찔러본 거야. 그럴 수도 있지만요. 대통령이 한 말은 농담이 됐든 뭐가 됐든 그걸 밀어붙여서 해야 되는 게 의무예요. 국무위원들은. 그러니까 사심제 해, 뭐
유죄, 무죄면 무죄야. 그 다음에 관문권 띄지 다시 조사해. 백경정이 마약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마약 총책이 되고 마약으로 내란 작업을 모았다 그러니까 그것도 네가 조사해봐.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한계. 그러면서 맨날 뭐 준비된 대통령 옛날에 김대중이가 맨날 준비된 대통령이라고 했는데 개코나 준비된 대통령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준비된 대통령은 트럼프만 있는 거예요. 트럼프는 한번 해봤기 때문에 해본 대통령이지만 다른 사람들은 준비해봤냐고요. 대통령 한 번도 안 해본 사람들이 뭐가 준비된 대통령이야. 영어도 못하는데 뭐 영어 잘하나 모르겠다. 영어. 그래서 정청래도 이재명 대통령 빠라, 뭐 김어준이도 빠라, 뭐 전부 다 윤석열 대통령 까는 데만. 참참님 반갑습니다. 갑자기 추워져서 방학 되면 또 잘 돼요. 그러시구나. 저는 이 추운 날씨에 아침 7시부터 11시 반까지 밖에서 안전모 쓰고 귀덮게 하고 목도리 하고 눈만 나오게 해가지고요. 오늘 또 눈이 아침에 왔고 계속 눈만 치웠어요. 발은 시렵죠. 손 시렵지. 얼굴이 막 얼어요. 얼굴이. 그래도 일을 해야 되니까. 월급 쥐꼬리 월급 55% 깎였는데 연봉 55% 깎였어요. 제가 연봉이 55% 깎였으면은 월급이 55% 깎였으면 그 밖에서 엄동설원해서 밖에서 일하고 싶겠습니까? 야, 참 열받습니다. 열받아. 그래도 열심히 일합니다. 열심히 일해. 뭐 열심히 해야지 뭐 어떡해. 열심히 일해야지. 근데 배가 고프지? 먹을 게 없네. 배가 고파요. 배가 고파요. 배가 고픕니다. 제가 지금 배가 고파서 빵을 나갔다가 와서 빵을 좀 사와야 되겠는데 10분이 오셨네. 10분. 10분이 오셨어. 오늘 제일 많은 분이 오셨어. 다시 7명으로 줄었어. 시간이 지나면서 그래도 한 분 한 분 더 늘어나는 것 같네요. 진짜. 아유 정말. 김현지가 누군지 궁금하지만 김현지를 목소리를 좀 듣고 싶은데 전 그 12월 3일 날 내란 가담 공무원 자수하면 책임을 덜어준다는 말이 이게 정말 잘못하면요 완전히 찍히는 거예요. 제가 거기 이직을 했는데요. 한 번만 봐주세요. 알았어, 너 봐줄게. 그 사람은 이미 찍히는 거예요. 세로 방송을 유지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유지하겠습니다. 세로 방송을 유지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약도 좀 제대로 좀 걸고요. 오늘도 예약이 조금 뭔가 문제가 있었는지 예약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세로 방송을 100% 유지할 겁니다. 그 세로 방송이 그거 있죠. 그 프리즘 라이브로 제가 아주 그냥 굳건하게 지키겠습니다. 프리즘 라이브. 네. 김현지가 김현지 저도 몰라. 목소리도 못 들어봤어요. 김현지는 보통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에 한 말이 생각납니다. 박근혜 대통령, 당신은 죄가 있으면 조사를 받아야 하고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대통령도 재판을 받아야 된다고 설레발치고 존경한다니까 진짜 존경하는 줄 알아. 그 목소리가 귀에 서네요.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됐는데 누가 그 사람을 좋아하겠습니까? 저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 9287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그래도 시간이 되니까 우리 핵심 인재들만 옵니다. 핵심 인재가
이 나라를 먹여 살리는 거예요. 핵심 인재가 제 방을 먹여 살리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께서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그래도 제가 유튜브를 이제 딱 3년 이제 딱 3년 했어요. 작년 재작년 2022년 11월 17일인가쯤에 했으니까 제가 딱 만 3년 하고도 이제 한 달 돼가고 있어요. 근데 고무적으로 아주 TV 알파 TV 김선남이네. 김선만이네. 김선만님. 아우. 야, 이게 TV부터 하려니까 근데 맞네. 김선만님이네. 9287님. 아우. 저는 이제 우리 참참님. 근데 요즘 꽃별이님이 자주 안 보이죠? 꽃별이님이 바쁘신가 봐요. 꽃별이님이 대구 계신 분인데 내일 제가 가래 열매죠. 가래 열매, 가래 수액 아세요? 가래 수액도 제가 내년 1월 달에 가래 수액도 딸 예정이고요. 제가 지금 배가 고파서 빵이 있나 한번 나갔다 오겠습니다. 빵이 있는지 빵 좀 먹고 오겠습니다. 빵. 아우 고맙습니다. 우리 구독하고 시청합니다. 역시 고맙습니다. 제가 배가 고파서 먹을 것 좀 갖고 오겠습니다. 먹을 거. 배가 고파요 갑자기. 오늘 뭐 먹을 게 없어. 우리 아침에 떡이 있었잖아. 떡 어디 있어? 나와? 바나나 그럼 다 썩어. 그래 빵이 있구나. 바나나 썩어 먹을 수 있어. 아유. 짠! 귤 하나 갖고 왔고요. 컵 하나 갖고 왔고. 환타 하나 갖고 왔고. 바나나 2개.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제가 먹방을 많이 찍었어요. 먹방. 제가 먹방을 많이 찍었는데 내일 가서 이제 석굴도 먹을 거예요. 석굴 내일 석굴도 먹고요. 바나나. 바나나가 비록 껍질은 이렇게 상태가 안 좋지만 안은 아주 그냥 깨끗해. 당도가 엄청 좋아요. 당도. 내일 근 한 달 만에 시골 가는 것 같아요. 가끔 한 달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한 달. 그래서 보일러도 좀 켜놓고 빈집이니까 보일러도 좀 켜놓고 수도가 얼었어요. 수도가. 그래서 수도도 펌프 한일 자동 펌프가 고장이 났는데 그 사갖고 가야 되는데 못 샀어요. 돈이 없어서. 그래서 있는 거 수리를 한번 해야 되는데 수리가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수리하려고 제가 이걸 준비했어요. 이게 뭔지 모르시죠? 이거
이게 납땜하는 납이에요, 납. 그리고 제가 이게 인두에 인두. 납땜 인두를 해서 고치려고. 제가 별걸 다 합니다. 시골에 가서. 네. 제가 별명이 맥가이버예요. 사실 맥가이버. 제 시골에 전기 납땜 납땜했어요. 납땜. 제 손으로. 시골 경기도 가평입니다. 경기도 가평. 경기도 가평 청정 지역의 산속의 최고의 명당. 근데 최고의 명당이라고 하니까 아니 뭐 당신이 최고의 명당이면 뭐야, 남들이 명당이라 그래야지, 그렇잖아요, 그죠? 사실 최고의 명당을 제가 정한 게 아니에요. 저는 거기서 태어난 사람이니까 명당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서울에서 이제 많이 놀러 와요. 예. 신라인 공업용 펌프 하는데 외수하고 있어요. 그래요? 제가 한일 자동 펌프 2분의 1마력짜리 얕은 물 전용 이게 올라가는 거 수직고가 길어야 한 10m? 10m 정도 올라가는 2분의 1마력짜리 1마력이 7.5kW잖아요. 1마력이 이게 3.25 정도에서 명당으로 보면 명당이죠. 그러니까 명당으로 제가 본 게 아니고 서울에서 이제 여름 되면 사람들이 많이 놀러 와요. 거기는 이제 공짜로 오니까. 근데 사람들이 야, 여기 이런 명당이 있었냐고. 근데 이제 그 명당이 제 집터가 명당이 아니고 제가 사는 곳이 명당이 아니고 저희 부모님 묘를 썼는데 그 묘에 이제 봄에 나무를 뜯으러 가고 이제 도심지 사람들이 오잖아요. 그 묘에 가서 뭐 도시락도 먹고 이렇게 내려오나 봐요. 근데 내려와서 저 위에 가니까 정말 멋진 명당이 하나 있습니다. 참 그 묘는 최고인 것 같습니다. 후대에 정말 복 받을 것 같은 정말 명당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저희 아버님이에요. 저희 어머님 묘, 아버님 묘. 그 묘를 보고 정말 최고의 명당이라고. 근데 정말 그 소리를 듣고 그 이후에 세상이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이후에 대기업에 취직이 됐어요. 진짜로. 근데 제가 지금도 생각해보면 제가 45살에 대기업에 취직이 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데 남양명당. 맞아요. 정말 제 주말주택에 있는 곳에 저희 아버님 어머님 묘소는 정말 앞에 안산이 9개. 네. 안산이 9개고 그 냇가가 굽이굽이 그 9굽이를 냇가가 조종천이라는 물이 그냥 쫙 흘러가요. 근데 맨 끝에 이렇게 물 흘러가는 모습이 보여. 그게 뭐하고 비슷하냐면 뭐 이게 뭐 맞는지 모르겠지만 저기 합천에 가면 전두환 그 선친묘하고 비슷한 위치야. 그 묘 위치가. 근데 저는 그냥 아버지가 제 중학교 때 그 자리에서 나무를 하러 다녔죠. 저희는 뗄나무 하러 다녔는데 이 자리가 이렇게 명당 같은데 내가 죽거든 여기다 묻어주랴 그런 거예요. 제가 중학교 때인데. 근데 그걸 기억하겠습니까? 세월이 흘러 다 까먹었죠.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제가 25살에 돌아가셨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그 생각이 퍼뜩 나는 거예요. 저만 들었거든. 근데 제가 뭐 가족이 없겠습니까? 형도 있고 뭐 다 사촌도 있고 뭐
또 선친 할아버지 할머니 산소가 집 뒤에 있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는 다른 곳이거든. 그래서 제가 우리 아버님이 좋아했던 그 명당 자리에다 제가 쓰겠습니다. 난리가 났어 가족들. 이놈의 자식아 할아버지 산소 밑으로 가야지 어디 거기다 하냐고. 그래도 저는 그때 끝까지 우겨가지고 그 자리를 모셨어요. 그래서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뭐 작은 할아버지 할머니 산소가 쭉 있어요. 근데 거기가 아니고 다른 데다 모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행운이 왔고 복도 받고 그런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세상은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다 있는데 공교롭게도 제가 이제 뭐 제 가족사를 얘기하면 저희 아버지는 제가 저희 아버지가 한 번도 술을 드시는 걸 못 봤어요. 술을 입에도 대는 걸 못 봤어요. 한 번도 제가. 근데 저희 아버지 친구들이 야 너네 아버지는 막걸리를 말통으로 갖다 놓고 술을 먹었다 이거야. 말통으로 술을 어마어마하게 먹었다 이거야. 술을. 근데 아니 저는 술 먹는 걸 한 번도 못 봤는데 우리 아버지. 근데 동네 분들은 야 너네 아버지는 술에 쩔어서 사는 사람이다 그러는 거야. 술을 너무 총각때 젊어서 술을 많이 드셨대요. 근데 왜 술을 안 드시나? 술을 먹고 체하셨대. 저희 아버지가. 술 먹고 체하는 바람에 술을 못 먹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술을 입에도 안 댔는데 야 제가 술을 그렇게 좋아했어. 제가 술 주말주택에 가면 막걸리 5병 갖다 놓고 마셨어. 제가 진짜로 막걸리 5병 갖다 놓고 그냥 부어라 마셔라 했어. 근데 와 술 먹고 체했어요. 제가 진짜로. 그리고 나서 술을 입에도 안 댑니다. 제가. 와, 지금 생각해 보면 맞아. 지금 대한민국의 50대, 60대, 70대 고독사 한다는 뉴스 많이 보시잖아요, 여러분들. 고독사. 열의 10명이 다 술을 먹은 상태에서 술을 좋아하는 사람, 술 중독인 사람, 술과 관련된 사람들이 혼자 살다가 술에 못 이겨서 술에 취해서 술 먹고 쓰러져서 술로 인해서 고독사하는 사람들이 열에 10명이더라고요. 그래서 절대 나이 먹으면서 술은 백해무익하다. 그래서 차라리 술을 끊고 담배를 피워라 그러잖아요. 근데 보통 주변에서는 술은 조금씩 뭐 음식이니까 조금씩 먹고 담배를 끊어라 그러는데 사실 담배는요 남한테 피해를 주지 않습니다. 담배는. 근데 술은 술이 취하는 순간 남한테 해를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술을 끊는 게 낫죠. 그래서 독거노인들 고독사하는 열의 10명은 다 술과 관계가 있습니다. 술로 인해서 쓰러지면 일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행히 술을 입에도 안 대고 또 담배도 안 피워. 담배도 끊었고요. 담배 끊은 지는 한 17년 됐고요. 술을 안 먹은 지는 이제 2년 됐어요. 2년 됐으니까 꽤 됐죠. 2년 동안 뭐 술을 입에도 안 댔으니까 술 먹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제가 주말주택에 가서 매일 막걸리 갖다 놓고 먹방 찍고 뭐 소주 갖다 놓고 먹방. 소주는 제가 또 안 좋아했어요. 평소에도 양주, 막걸리, 뭐 맥주 뭐 그런 것만 먹고 그랬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야, 참 술을 내가 지금 어느 누가 회식 자리를 가든 뭐 어디 가서 술을 먹으라 해도 제가 술을 입에 대지를 않아요. 근데 그런 말 하잖아요.
야, 술 안 먹으면 뭐 사회생활도 안 된다. 뭐 접대 문화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다는데 안 그래요. 술 먹는 사람이 술 끊으면 야, 이건 뭐 세상 어떻게 살아야 돼? 그런 기우적인 표현이지. 술을 안 먹어보면 세상이 편해요. 세상이 아주 좋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술, 담배를 안 하니까 그냥 항상 행복한 것 같아요. 그거는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참참님 말씀처럼 겨울철에 동사하거나 또 만취로 있다가 혼자 뭐 집에서 혼자 그냥 소주 막 세네 병씩 갖다 놓고 새우깡이나 까먹고 그냥 팩 쓰러져서 자는 보통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뭐 심장이 발작이 되거나 뭐 호흡곤란이 오거나 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진짜. 그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죠? 아, 독고청 이르리님 독고청. 그래서 혼자 사는 것도 좋아요. 혼자 사는 것도 좋은데 절대 술을 먹으면 안 될 것 같아요. 혼자 살아도 술만 빼면 다 될 것 같아요. 술만 빼면 뭐 음식 해 먹어야 되고 그다음에 사교 활동 하면 되고 또 나가면 요즘 세대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 17일 날 이제 광저우로 골프 치러 가는데 사실 골프를 4명이 치잖아요. 예, 골프 4명이 치러 가는데 원래 4명 멤버가 있었는데 그중에 한 명이 좀 스케줄이 안 맞아갖고 못 간다 그랬어요. 이제 3명이 가야 되는데 한 명을 또 붙여야 되잖아요. 근데 인터넷에 구인 광고했습니다. 구인 광고. 광저우에 골프 치러 갈 사람 섭외합니다 했더니 진짜 어느 분이 골프 치러 가겠다고. 그래서 우리 3명과 인터넷으로 모집 공고한 사람 1명. 그렇게 이제 넷이 조인이 됐어요 이번에. 근데 이제 저는 67년생 조인했어요 1명. 1명 조인했어. 원래 4명 멤버가 다녔는데 그 중에 1명이 못 간다는데 3명만 갈라 그랬더니 3명 가도 4명분을 가야 된다고 돈을 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뭐 골프 칠 때도 그린피만 빼고 캐디피 같은 건 다 줘야 된다 그래서 그 인터넷으로 구했는데 바로 구해줬어요. 근데 제가 이제 67년생 제가. 그 다음에 한 명은 76년생, 한 명은 77년생, 그리고 요번에 조인된 사람은 87년생. 그러니까 이제 저하고 20년 차이 나는 거죠. 20년 차이. 근데 이제 고수가 많을 수도 있겠지만 가서 쳐보면 아는 거예요. 쳐보면 아는 거죠. 근데 그분이 그 군대를 제대하고 이게 저보다 20살 차이 나니까 이제 40살 정도 됐죠. 40살 정도 됐는데 군대 생활하다가 제대를 한 지 얼마 안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군대에서 뭐 하사관인지 장교인지는 그건 아직 모르겠어요. 근데 한 골프 친지 3년 됐다 그러고 그 다음에 뭐 백돌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1,000원, 2,000원 내게 하는 스타일인데 자기는 그것도 못하겠다고. 지금 몇 시요? 9시 40분이네. 근데 내일 놀아요. 내일 놀아. 내일 그냥 시골로 가면 되니까 새벽 5시에 안 일어나고 7시에 일어나서 7시면 좀 한해지나요 지금? 제 생일이 정월 보름날이니까 지금 음력으로 얼마나 됐나 모르겠는데 이제 생일도 다가오죠 저도. 그럼 59의 생일이 다가옵니다. 59의 생일. 야, 59살. 저희 아버지가 59살에 돌아가셨는데
아유 뭐 해외 나가서 저희들하고 치는데 자기 핸디 속이면서 와서 돈 따먹지는 않겠죠.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고수 냄새가 나느냐 딱 보면 아는데 이 양반은 골프를 이제 가고 싶다 그래서 온 거라는데 한번 모르겠어요. 돈 내기 안 하겠대 그 사람은. 별씨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저는 5장 한 번도 안 쳐봤어요. 저는 5장 한 번도 안 쳐봤어요. 2, 4는 쳐봤어요. 2, 4. 2,000원, 4,000원은 쳐봤는데 5장 무지 큰 거예요. 5장 치면 배판되는 순간 파5에서 3명이 파만 하고 1명이 양파하는 순간 얼마나 가요? 양파하는 순간 10,000원짜리 15만원 나가는 거예요. 15만원 한 홀에. 그래서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아, 멸공입니다. 멸공. 우리 별시님, 고맙습니다. 저는 취미가 골프입니다. 저는 취미가 골프인데 취미가 저는 골프예요. 오늘은 딱 10시까지만 하겠습니다. 10시까지만. 대판이 있으면 잘못 치면 죽음이, 그죠? 배판이 있으면 잘못 치면 큰일 나요. 왜냐면 이 골프라는 게 참 이 멘탈 게임이라 그러잖아요. 멘탈 게임. 내가 잘 치하고 이제 막 쳤는데 오비 한번 나는 순간 그냥 진땀 나는 거죠. 근데 우리 해외 멤버 요번에 4명씩 가다가 한 명이 이제 안 가서 3명이 가는데 이 3명은요 국내에서도 엄청 치고 뭐 근데 제가 조금 딸리긴 딸려요. 제가 사실은 왜 나이가 있기 때문에 나이 핸디는 있더라고요. 나이 핸디는. 왜냐면 처음에 내가 잘 쳤어. 그 다음날은 체력이 딸려서 조금 떨어져. 근데 제일 젊은 친구는 그 다음날 더 잘 칠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체력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뭐 60 먹고 무슨 체력 따지냐 그러는데 골프는 20대하고 60대하고 골프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비거리 차이가 있는 거예요. 비거리 차이. 그래서 우리 선수들은 뭐 백티에서 치고 챔피언 티에서 치고 하잖아요. 그 다음에 시니어는 또 시니어 티에서 치잖아요. 저 레이디 티 앞에서 그 거리 핸디캡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젊은 친구들은 그런 게 어딨어. 옛날에 잘 나갔잖아. 뭐 250m 쳤잖아. 근데 그건 옛날 얘기. 그래서 제가 이번에 광저우 치러 갈 때는 그냥 편하게 그래 내가 핸디 좀 잃어줄게 그러면서 즐겁게 치려고 그러면 좀 그쵸? 다 끝내셨구나. 등산 그건 저기 서울 저기 북한산 많이 올라갔다 오셨나요? 북한산 100군데. 저도 100군데를 한 5번은 갔던 것 같아요. 100군데 5번 정도 갔던. 관악산도 깔딱고개 좀 올라갔다 왔고 관악산. 그 다음에 저기 갔다 오셨나 모르겠네. 참참님. 운악산은 저는 소풍을 갔다 왔어요. 운악산이 가을 단풍이 멋있어요. 운악산 중간에 보면 현등사라고 있거든요. 현등사.
거기를 이제 소풍을 갔다 왔어요, 저는. 저는 등산을 좋아해요. 등산 되게 좋아하고요. 근데 요즘은 이제 등산에서 또 이제 골프 좀 이제 건강할 때 뭐 빚내서 골프 치는 거예요. 빚내서. 왜냐면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것보다 빚내서 골프 치는 게 전 낫다고 봅니다. 되게 이상한 논리죠? 야, 돈도 없는 게 뭐 그런 취미를 갖고 있냐는데, 사람은 한 번 살고 죽는 건데 해보고 싶은 거는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 그죠? 아, 관악산 연주대 코스 좋아할 건데, 북한산은 구파발에서 올라갔죠. 저 구파발에서 많이 올라갔고, 그 다음에 저쪽 정릉 쪽에 가면 그 절이 이름이 뭐죠? 무슨 절, 걸로에서도 올라가기도 하고. 아, 연주대 그 깔딱고개, 그 서울대 입구에서 이제 안으로 쭉 들어가면 그 코스죠? 아주 좋습니다. 내일은 제가 납땜인두를 갖고 가서 인두질도 좀 하고 해야지. 이 납의 납. 이 참 납이 참 안 좋아요. 납이 안 좋아. 그 오늘 또 이렇게 금요일 날인데, 금요일 날은 다 또 뭐 술 한잔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불금이잖아요. 불금. 또 요즘 뭐 이재명 대통령은 4.5일을 내가 공약을 했으니까 시범 사업 한다고 4.5일 뭐 또 추진하는 거 같더라고요. 4.5일커녕 우린 6일 근무하고 있는데, 아유 정말. 정릉 유원지 쪽으로 해서 정릉으로 이제 올라가는 데가 어디냐면은, 제가 군대 생활을 정릉에 국민대학교 있죠? 국민대학교. 국민대학교 그 위에 발칸 포대가 있어요. 군부대가. 제가 거기 국민대에서 그 산 쪽으로 뒤로 쭉 올라가면 이제 정릉 포대라고 그러는데 군부대가 있어요. 군부대. 방공포병학, 방포단. 거기서 저는 서울이 아니고요. 저는 고양시 일산에 삽니다. 일산에 산 지는 25년 됐습니다. 25년. 그리고 요즘 핫한 게 뭐 있냐면 일산대교 아시죠? 일산대교. 일산대교 이재명 대통령이 이거 경기 도민 저기 일산 시민 여러분 제가 공짜로 해주겠습니다. 그래갖고 공짜 했다가 소송에서 져가지고 다시 돈을 받아요. 근데 지금 또 내가 대통령 되면 공짜로 할 거야. 근데 김포에서 안 된다. 그래가지고 지금 돈 받고 있어요. 예. 킨텍스 아시죠? 킨텍스 일산 킨텍스에서 별씨님은 어디 사세요? 별씨님은 어디 사시나? 저는 킨텍스 옆에 살아요. 킨텍스 직선거리 100m에 100m. 광명시구나. 아하, 광명시. 제가 광명시 하안동에 또 살았어요. 제가 본 적이 광명이에요. 본 적이 여러분들 원적 아시죠? 부천에 사시는구나. 별씨는 부천 내동에 또 제가 내동 양지다방 아시죠? 내동에 가면 양지다방이 있었어요. 양지다방. 내동, 춘희동, 그쪽 도당동. 거기서 직장 생활도 했어요. 내동에서. 내동이 어디요? 인천 가는 고속도로 그 옆이 내동인데, 내동 공원에서 제 옛날에 살인사건 일어나고 막 그랬어요. 맞아요. 자유로 타면 뭐 금방 가지. 그리고 제가 광명이 본적이거든요. 광명이. 그럼 왜 본적과 원적? 코스트코 자주 오시는구나. 저도 코스트코 백석동에 있는 거 백석동에 있는 거잖아요. 전 백석동에 그 일산 백석동에 보면 요진 YCT라고 아파트 큰 거 있어요. 자유로에서 타고 오다 보면 외곽순환 고속도로 타고 오다 보면 요진 아파트 큰 거 있죠.
에, 거기 에, 거기 그 앞이요, 그죠? 코스트코 아주 전 걸어 다녔어요. 코스트코를. 저는 그 요진 ICT에서도 한 8년 살았어요, 제가. 요진 ICT 50층에서도 살아봤고요. 월세 월세로 살았어요. 월세로 제가 거기서. 비싸요. 그 아파트가 굉장히 비싸요. 그게 분양은 한 7억, 34평 한 7억, 8억에 했다는데 지금 10매덕 하는 것 같아요. 비싸서 못 사겠더라고요. 예. 맞아. 유튜브가 부천역 광장에 아주 그냥 진을 치고 산다고 그러더라고. 그거 저도 들었어요. 유튜브들이 아주 부천에서 개판을 만들었다. 저는 일산에 우리 집 앞에 바로 앞에 뭐가 있냐면 스타필드 있어요. 스타필드가 집 앞에 있어요. 바로 집 앞에. 걸어서 가서 오늘도 스타필드 2층에 음식점에 가서 저녁 먹고 왔어요. 가족들이랑. 네. 부천역이 개판이 됐어요. 부천역 앞에 그 광장 그 주변에 제가 부천에 16살, 17살에 직장 생활했어요. 제가 부천에 가서. 내동에 가서. 내동에서 했는데 무슨 일 했냐면 풍로 있죠? 풍로 그 기름 탱크 상하부 아세이 용접하고 제가 거기서 그 다음에 내동에서는 부천 내동에서는 뭘 했냐면은 유미상사라는 문구 회사가 있었어요. 유미상사. 근데 그 회사가 뭘 만드는 거였냐면 화이트 칠판 있죠? 화이트 칠판 보드판 화이트 매직 그거 만드는 회사였고 또 지우개를 그렇게 많이 만들었어요. 그 회사가 유미상사 문구 회사였는데 군대 가기 전에 거기서 한 1년 넘게 직장 생활을 했죠. 자재팀에서. 근데 아마 유미상사는 지금도 어딘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부천 내동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춘희동에는 나쏘라고 회사가 있습니다. 공 만드는 지금은 어떻게 됐나 모르겠어요. 나쏘라고. 예. 아우. 예. 많이 좋아졌죠. 많이 좋아졌어. 일산도 좋아졌고. 오늘 딱 10시까지만 하겠습니다. 10시까지만 하고 제가 오늘 동영상을 하나 올려놓은 게 있어요. 동영상 한번 보시고 또 쇼츠도 한번 봐주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부천이 이제 옛날에는 많았죠. 낮소 만드는 데가 춘희동에 있어요. 춘희동. 지금은 중국으로 갔지 않았었나 그때 기억에. 지금은 어떻게 변했는지 뭐 지금 다 세월이 다 바뀌었으니까. 오래된 얘기죠. 오래된 얘기. 그러니까 이제 조그만 소규모 공장들이 많죠. 소규모 공장들. 그다음에 뭐 가래 수공업 정도 뭐 그런 스타일이죠. 이번 지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저는 서울시장요 오세훈이 그냥 가야죠. 그 다음에 이제 저는 그 문제가 있는 문재인과 죄명이 뭔지 모르는 이재명이라는 그 표현 뭐 농담이겠지만 제 이름이 이름대로 가는지 모르겠어. 문제가 많은 문재인이고요. 그 다음에 죄명이 뭔지도 몰라. 이재명이 뭔지도 몰라. 저재명인지 이재명인지. 그래서 저는 과거가 이렇게 언론에 국민들한테 다 퍼진 사람이 정권을 잡았는데 하는 말이 과거는 다 있고 새롭게 대한민국을 만들겠다 하면 살인자도
살인자도 새롭게 다음부터 안 죽일게. 그럼 끝나는 건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누구나 과거가 있고 또 그 사람이 과거를 딛고 현재가 있고 현재가 있으면 또 미래가 있는 거잖아요. 과거가 있는 죄명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 현재 얼마나 잘났다고 얼마나 잘났겠습니까? 그래서 싫습니다. 참 본적과 원적에 대해서 얘기해 드릴게요. 본적과 원적. 저는 본적이 광명이고요. 원적이 경기도 가평입니다. 근데 왜 그 원적과 본적이 뭐냐? 옛날에 야, 너 전라도 살지? 너 전라도 사람이지? 본적이 어디야? 예, 전라도인데요. 그러니까 김대중이 야, 본적, 원적 나눠서 본적 물으면 자기가 원하는 곳을 본적으로 해라. 그래서 본적은 자기가 거주하고 있는 곳 아니면 자기가 원하는 곳을 본적으로 해라. 그래갖고 이제 야, 너 본적이 어디냐? 난 서울이야. 너 서울 사람이네. 서울 사람이야. 끝. 근데 그러면 태어난 곳은 어디냐? 그러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태어난 곳은 원적. 그 원적이 어디야? 아니 전라도 아니야. 16. 16. 그러니까 주민번호만 까면 이 사람이 경기도 사람인지 서울 사람인지 전라도 사람인지 다 알아. 근데 지금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까면 불법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주민등록번호가 아니라 지금 생년월일로 끝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본적은 그치 아마 김대중이 본적이 강원도 인제인가 어딘가 그럴 거야. 맞아요. 주민번호로 지역을 다 알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대를 좀 저처럼 우리 참참님처럼 수방이 사령부 나오면 알아요. 주민번호 뒷자리 중에 1은 남자고 2는 여자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0이냐 2이냐 2냐 3이냐 뭐 9냐 나오잖아요. 두 번째 자리 남자의 10 하면 서울 사람이요. 두 번째 자리에 16 하면 전라도 사람이요. 무조건 전라도에 태어난 거예요. 예. 저는 1, 2입니다. 1, 2. 그러면 주민번호 뒷자리가 형제들은 다 비슷비슷해요. 똑같은 사람도 있어요. 주민번호 뒷자리가. 그게 뭐예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김신조 넘어오고 나서 주민번호 뒷자리만 보면 이 사람이 간첩인지 아닌지 알 수 있게끔 그래서 북한 사람이 주민등록번호를 우리나라 거를 도용해 갖고 오면 주민번호 뒷자리가 뭐 10543285다 그러면 뭐 이게 구로동이다 서울 구로동에서 태어난 사람이다 왜냐하면 10 서울 그 다음에 뭐 6이면 구로동이고 그렇게 쭉 나오면 앞집 뒷집 다 밝혀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민번호 딱 갔는데 이 사람이 구로동 사람이요. 그럼 거기 찾아가는 거예요. 갔는데 이 사람 아니야 그러면 모른다 그러면 간첩이요. 그래서 주민번호를 만드는 거거든. 근데 그거 아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근데 이제 오늘도 그 누구요? 강호중인가요? 그 연예인 강호중이 소년원에 다녀왔대잖아요. 강호중이 누구예요 그 사람? 연예인 그 말죽거리 그 아씨 까먹었네. 소년원 다녀왔다는 사람 몰라요? 오늘 뉴스에 엄청 나왔던데. 연예인 강호중 강호중 아니고 강호중 소년원 연예인 누구냐
조진웅 조진웅 이름이 조진웅 조진웅이 소년원 갔다 왔대잖아요. 그래놓고도 뭐 영화에 나왔고 뭐 뽀진하게 아는 척하고 뭐 아주 선빈양 뭐 영화배 예라이 씨. 그다음에 또 누구 있어요? 그 여자 있잖아요. 그 기초한 여자 뭐 방송에 나와서 생쇼 치고 아이고 관상을 보면 다 보여. 조진웅이도요. 아이고 아니요. 그다음에 여자 요번에 나왔잖아요. 그 여자 이름이 뭐야 걔는. 전부 다 이런 좌파들이 이런 사람들이 다 좌파. 박나래. 아유 진짜 이것도 좌파인가? 네? 이것도 좌파인가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구린데가 있는 사람들은 뭔가 나쁜 짓만 해갖고 좌파가 된 것 같아. 예? 그리고 지금 아무런 이야기하지 않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자유 대한민국에서